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 간 FTA 제7차 협상이 오늘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9월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펙 산유국들이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한 뒤 국제유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24일 기준 1,423원 73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1,406원 62전 이후 19일 만에 17원 11전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조선해운업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 원에 이른다는 IMF의 조사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한국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5.5%에서 7.5%에 달하고 고용은 0.4%에서 0.9%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추산입니다. 기업 부채 구조조정을 거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10년가량이 지나면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최신의 호위함 2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260톤급 호위함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척의 호위함을 2020년까지 필리핀 국방부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부터요 3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코스피는 나흘 만에 월요일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철강, 건설, 자동차, IT 등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의 기업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이 시각 어떠한 한 주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종목 컬렉션 시간을 통해서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월요일장 코스피 오후장 현재 0.3% 정도 오른 204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코스피 상승 출발한 이후에 11시간 잠깐 상승폭이 주춤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면서 204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8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지만 매수 물량은 상당히 줄었지요. 외국인 쪽에서 77억 원, 기관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4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장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 진행 중입니다. 0.5% 정도 하락하면서 64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에서 낙폭은 650선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648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요. 수급도 짚어드리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내내 기관은 코스닥 매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380억 원 정도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양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5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공개할게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대비 현저하게 약한 시장이다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코스닥 집중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의 원조 지점 박남일 부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압축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역시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께서는 대외 변수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남겨주시면서 박남열 부장님, 김민수 부장님, 김근호 연구원님 세 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실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 눈여겨봐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사실은 일단 많은 이슈를 찾으려면 찾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을 좀 같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해외 시장 대비 현저히 약한 시장으로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일단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해외 증시 대비 현저히 취약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얘기는 아니죠, 사실. 거래소는 그래도 2030, 40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코스닥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계속 또 추가 하락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대형주 쪽에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이제 악재라든가 또 혹은 이제 제약 대표 섹터가 이제 IT 부품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라면 한미약품의 얼마 전에 이런 사태 등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심리적으로도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을 좀 확대시키면서 좀 매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는 굉장히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그럼 강했냐 그런 쪽도 아니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몇몇 섹터 몇몇 종목만 초강세도 아니고요. 강세를 만들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조선이라든가 건설 은행 보험을 비롯한 금융주 이런 쪽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악재 이후에 대체 업종 섹터로 등장을 하면서 대형주만 산발 상승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지수가 오늘 현재 8포인트 플러스인데 지수 대비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체감하는 수익률 지수는 굉장히 좀 취약한 흐름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줄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은 또 이제 투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급격하게 반등을 주는 그래서 오히려 하락 시작점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줄줄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너무나 심하게 빠지는 코스닥인데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실적 측면에서도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좀 약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이제 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투자자랑 기관의 수급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의 수급 변화가 나오거나 아니면 투매가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단기적으로 가벼워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줄줄 흐르다가 밋밋한 반등 들어오면은 계속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그런 변화가 나올 때까지는 최근에 건설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선별된 업종 섹터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슈에 추종하는 그런 매매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융, 건설 등 대형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추종 매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오늘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과 그리고 삼성, 물산, 태용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각각의 이유 간략하게 들어보면서 어떠한 종목 가격 전략까지 꼽아줄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그전에 삼성전자 악재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악재가 도출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저평가 메리트 있다거나 혹은 3분기 실적 괜찮아 보이는 업종들 상승 시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또 장이 어렵다 보니까 보험 쪽에 어떤 상승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이라든가 보험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이 뭐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엘리엇의 이제 요구로 인해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산의 최근의 움직임은 괜찮죠. 뭐 탄탄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시 이제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어서 계속 이런 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국 SH라든가 태용이라든가 이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로는 태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힐러리 쪽으로 이제 판세가 기울어가는 그런 양상이라 한다라면은 결국 뭐 신재생에너지 환경 쪽에 강조를 하고 있는 힐러리 쪽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관련 풍력 관련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11월 4일날 파리 기후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은 뭐 강박권역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자리가 아닌가 뭐 싶어서 지금 이제 26,750원이죠. 뭐 27,000원 이하면은 뭐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3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는 태양광보다 풍력주가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차장님께서는 태용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의 투자 전략의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인데요. 오늘은 컬렉션 바로 열어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네, 1위에 이름을 올리신 분은요, 바로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이신데요. 우리은행으로 한 주 만에 무려 9.5%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지난주에 기록한 이후에 우리은행 52주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잘 달려가고 있죠. 이어서 2위에는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점의 강종혁 대리가 차지하셨는데요. 서한 한 주 만에 3.6% 수익, 그리고 3위에는요,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류 지점의 김기범 대리님이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종목은 테스나 현재 0.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1위 차지하신 분이시네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종목 컬렉션 열어보기 전에 먼저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잘 달려가더니 9%나 한 주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AS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종목 컬렉션 열어봅니다. 짜잔, 우리은행에 담겨 있지요. 한 주 만에 우리은행 9.6% 정도 놀라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홀딩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보유 전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은행이 지난 19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순이익이 3,55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였던 3,215억 원을 초과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호조가 지속되는 날 또 연기금 매수가 좀 크게 또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의 기대감은 일단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종목들이 지지부진하지만 이 코스닥 종목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약간 방어주 성격의 은행주 약세가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추격 매수에는 좀 신중해야 할 거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주가 상승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요. 연말 배당 매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PBR도 아직 0.5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셔서 배당까지 받는 그런 전략이 일단은 유효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배당 매력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은행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김영재 부장님의 완성된 컬렉션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우리은행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골라오신 종목 컬렉션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1962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 국제 여객 수송 점유율 23.5%, 그 다음에 국제 화물 수송 점유율 34.2%로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실적 동향은 지난 2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4,824억 원, 그렇지만 단기 순손실 4,25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단기 순이익은 금융비용 증가와 한진해운 지분법 손실 등으로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9월까지 발표된 인천공항 수송 통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 여객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473만 명을 기록하였고 화물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3만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객의 경우 전 노선이 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성수기 효과와 추석 연휴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물의 경우에도 신규 IT 제품 출시와 하반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화물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화물 수요가 살아나는 동안 항공주의 주가 상승이 연동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추가적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인데요. 일단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한 4,238억 원에 형성되어 있고 순이익도 2,56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화 강세로 일단 비용 절감과 함께 여객 수요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유류비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300억 정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델타와의 코드 쉐어로 장거리 노선 경쟁력이 회복될 전망이고 또한 징검다리 연휴가 많다는 점도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실적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 개선세도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주가는 현재 PBR 기준 1배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 과거 실적 성수기에 PBR 배수가 1.3배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 현재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관계로 올해 안에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 부채 비율을 줄이지 못한다면 기존 회사채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00% 이하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재출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3억 달러 규모의 연구체 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무산될 경우 확실한 매도 사인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할 연구체 발행에 관심을 기울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수급 동향을 좀 길게 보면 외국인은 63만 주를 누적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323만 주를 순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급 동향이 반영되어
주가는 8월 초순 3만 원대로 돌파하였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다시 하락한 이후 8월 하순 이후 다시 상승세에서 복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원 실적과 부채 비율 하락에 성공할 경우 지속적 우상향 흐름 역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가격 전력은 일단 현재가 매수가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인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포트에 편입할 종목입니다.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는 김영재 부장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도 괜찮겠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수준인 35,000원 정도 일단 잡아보십니다.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29,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트에 편입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종목 컬렉션에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컬렉션까지 1부 순서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러한 순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시간에서는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이슈 칼럼 시간에서는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이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 시간에서는요. 임진우 대리님과 함께 삼성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니까요. 2부 순서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